소노반이 데브라와 싸웠을 때 베지터가 이렇게 말했죠. 어렸을 때가 지금보다 강했다고. 그럼 데브라와 싸운 소노반은 슈퍼사이어인2가 아니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이련장서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직히 다루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예전부터 한 구독자분께서 다뤄달라고 여러 번이나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번 브로리 영상도 그렇고요. 공식적인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한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데브라와 싸운 소노반은 슈퍼사이어인2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답은 슈퍼사이어인2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공식 설정집에서도 데브라와 싸운 소노반은 슈퍼사이어인2라고 했었고, 어떻게 봐도 만화 흐름상 슈퍼사이어인2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역시 베지터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번 영상도 제 생각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나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그 이유를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슈퍼사이어인2가 되면 반드시 보이는 게 뭐죠? 스파크, 그리고 머리카락이 슈퍼사이어인1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슈퍼사이어인1과 슈퍼사이어인2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왜 소노반이 데브라와 싸웠을 때 슈퍼사이어인2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브라와 싸우고 있는 소노반의 모습을 보면 앞머리가 두 가닥이 아닌 한 가닥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슈퍼사이어인2라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아쉽게도 스파크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머리 모양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스파크가 있다 없다는 매우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브라와 싸우기 직전에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소노반이 보여준 슈퍼사이어인2에는 스파크가 있었습니다. 슈퍼사이어인2는 스파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서도 이런 의견이 많은 걸로 알아요. 소노반이 바비디의 부하인 스포포비치와 야무에게 대량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키비토가 열심히 소노반을 회복시켰지만 완벽하게 소노반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노반이 슈퍼사이어인2로 변신은 했지만 스파크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소노공과 마인 베지터의 전투를 한번 떠올려봐요. 슈퍼사이어인2인 소노공과 베지터는 단 한 번도 스파크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스파크가 있었어요. 또한 소노공과 베지터의 계속되는 싸움으로 둘 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파크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소노공이 슈퍼사이어인3를 마인부와 바비디에게 보여줄 때도 슈퍼사이어인2 변신이 잠깐 있었는데 이때도 스파크는 존재했습니다. 이건 드래곤볼 슈퍼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노공이 비루스와 싸웠을 때의 슈퍼사이어인2의 모습은 스파크가 있었습니다.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슈퍼사이어인2라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노반이 데브라와 싸웠을 때 슈퍼사이어인2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스파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노반은 슈퍼사이어인2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소노반이 데브라와 싸웠을 때 슈퍼사이어인2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노반은 성장했어도 슈퍼사이어인2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키비토에게 슈퍼사이어인을 뛰어넘는 슈퍼사이어인을 보여주겠다며 슈퍼사이어인2로 변신했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소노반은 얼티밋 5반이 될 때까지 최대 파워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이야기죠. 소노반과 데브라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마인부가 부활하기 직전 소노반이 마인부가 봉인된 공에 날린 기공파이고, 세 번째는 제트소드를 뽑을 때예요. 데브라와의 싸움은 물론이고 마인부가 부활하려는 그 순간에 온 힘을 다한 소노반의 모습은 스파크가 없는 슈퍼사이어인이었어요. 제트소드를 뽑을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소노반은 스파크가 없는 슈퍼사이어인의 모습으로 뽑았습니다. 아니, 풀파워로 싸워도 모자를 이 판국에 소노반이 왜 여유를 부리면서 슈퍼사이어인 1으로 싸우고 있겠어요. 확실히 만화의 흐름만 보면 어떻게 생각해도 소노반의 변신은 슈퍼사이어인 2예요. 다음으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대전집에서도 또한 초전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전집인데요. 이 대전집을 새로 리뉴얼한 것이 초전집이에요.
참고로 초전집은 신과 신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데브라에 관한 설명인데요. 리뉴얼이 된 초전집에도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대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브라는 완전체인 셀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졌고 슈퍼사이언2의 소노반과 거의 호각으로 싸움을 벌였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공식자료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공식자료 보여드려도 믿지 않으세요. 토리야마가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작가는 하도 설정을 까먹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고 말이죠. 아니 그 논리대로라면 데브라와 싸운 소노반에게 작가가 까먹고 스파크를 안 그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슈퍼사이언2가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소노반의 슈퍼사이언2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소노반과 데브라의 힘에 집중을 한번 해봐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소노반이 슈퍼사이언2로 변신하자 베지터가 셀과 싸웠을 때의 소노반은 저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소노반이 어렸을 때 셀과의 싸움에서 변신했던 슈퍼사이언2는 지금의 슈퍼사이언2보다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슈퍼사이언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최소 전투력이 1억 5천 이상이라고 합니다. 슈퍼사이언2로 변신했을 때는 슈퍼사이언1의 2배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전투력이 3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과의 전투에서 어린 소노반이 변신을 했던 슈퍼사이언2의 전투력이 5억이라고 치고요. 고등학생이 된 소노반이 변신을 한 슈퍼사이언2의 전투력이 4억이라고 친다면 베지터의 이야기 납득되시죠? 슈퍼사이언2가 될 수 있는 범위에는 들어있지만 전투력은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전투력은 실제 전투력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왕신과 손오공의 대화에서 손오공이 말하길 데브라가 전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7년 전에 셀이란 녀석과 비슷한 힘이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노반과 데브라가 싸우자 손오공은 데브라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었죠. 데브라 저 녀석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잖아. 이것을 듣고 베지터는 그렇다고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아니고 어렸을 때의 소노반이 지금보다 강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손오공도 수긍을 했습니다. 손오공은 퍼펙트 셀의 전투력을 모를 거예요. 퍼펙트 셀이 등장했을 때는 손오공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손오공이 말하는 셀은 완전체인 셀일 것이고 그 완전체인 셀보다 강한 퍼펙트 셀을 소노반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베지터의 말은 어렸을 때 퍼펙트 셀을 물리친 소노반이라면 데브라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손오공과 베지터의 말을 종합해보면 데브라의 힘은 완전체 셀 이상이고 퍼펙트 셀 이하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아무리 완전체 셀이라고 해도 슈퍼사이언 1 상태에서 상대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완전체 셀보다 강한 데브라인데 슈퍼사이언 1 상태에서 데브라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슈퍼사이언 1 상태로 소노반이 싸우고 있었다면 손오공과 베지터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소노반이 약해졌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슈퍼사이언 2로 변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로 소노반이 셀과의 전투에서 셀을 빨리 해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인 손오공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노반은 몇 년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아버지 앞에서 슈퍼사이언 1 모습으로 천천히 데브라와 싸우고 있었을까요? 소노반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드래곤볼 슈퍼에도 데브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큰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타임라인이라고 해도 손오공의 타임라인과 미래 트랭크스의 타임라인의 데브라의 힘이 그렇게 다를 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드래곤볼 슈퍼 3권의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슈퍼사이언 1인 트랭크스가 데브라와 싸웠지만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키비토는 당하고 개왕신도 큰 공격을 받게 되자 트랭크스는 크게 분노를 하고 여기서 슈퍼사이언 2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데브라는 트랭크스의 기탄에 소멸되어 버렸어요. 트랭크스 역시도 슈퍼사이언 1 상태로는 데브라와 호각으로 싸우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노반은 어렸을 때보다도 전투력이 떨어졌다고 하죠. 이런 소노반이 슈퍼사이언 1 상태에서 데브라와 싸웠다면 트랭크스보다도 훨씬 힘든 전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슈퍼사이어인 2가 될 수 있는 소노반이 슈퍼사이어인 1으로 데브라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겠죠. 스파크가 없는 슈퍼사이어인 2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소노반이 스파크가 없는 슈퍼사이어인 2의 변신을 알아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겨우 슈퍼사이어인 2에 갈 수 있는 전투력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발생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작가가 잊었다 라고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슈퍼사이어인 2의 손오공과 베지터에게는 단 한 컷도 빠짐없이 스파크를 그려넣어 주었거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노반이 데브라와 싸웠을 때 슈퍼사이어인 2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만화의 흐름상 소노반이 슈퍼사이어인 2가 아니라면 이상하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데브라와 싸운 소노반이 슈퍼사이어인 1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슈퍼사이어인 2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둘 다 아닌 다른 변신일까요? 데브라의 힘은 셀과 비교했을 때 강할까요? 약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자 10,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업 유튜버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한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면 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